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시장 얘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나스닥 지수가 7%빵 뚫는 거, 네.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소장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요? 야, 오늘 와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나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나스닥이 계속 좀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인다는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어제 사실 뭐 CPI는 사실 뭐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네. 7.7%는 뭐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 가운데 전혀 뭐 없었던 숫자입니다. 그냥 팔자 밑으로만 내려와 줘도 싶었는데 그게 7.7까지 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뭐 어제 CPI 발표 직후에 뭐 그 당시 장이 열리기 전이니까 유럽장, 뭐 유럽의 국채 수익률, 그리고 선물 시장 흐름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 흐름, 그리고 달러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사람이 지금 뭐 일일이 이렇게 매수 매도 호가 치고 무슨 뭐 엔트 치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지금 거래가 되는 장이 아닙니다. 예. 그냥 숫자가 딱 조건만 그거 하면은 주문이 튀어나가는 기계적인 그런 엄청난 그게 있고, 미국도 지금 우리로 치면은 거의 위클리 옵션이나 다른 뭐 비슷한 단기 옵션 상품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다들 그냥 뭐 미쳐 돌아가는 거죠. 미쳐 돌아가면서 그런 와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그런 흐름이 다우가 1200포인트 오르고, 그러나 상승 퍼센트로 따지면은 3대 지수 중에 제일 못했죠. 그동안에 제일 좋았던 다우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일 부진했던 나스닥이 더 올라갔고, 자, 오늘은 조금 환율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네.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같은 장이 오늘도 이어지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어제는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기계적인 매매 이런 것들이 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그거는 있죠. 약세장은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약세장이 끝났는데, 기본적인 그 전제하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제 매크로 공백이거든요. 매크로 공백이란 얘기는 저기 이제 다음 12월 FOMC 때까지는 특별하게 뭐 CPI까지도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이걸 보시죠. 그냥 그냥 흐름을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가 마침내 이 부분을 이틀 전 방송만 하더라도 여기 20주 이평선 이 부분을 갖다가 딱 여기 와서 어떡할까 했던 이 부분이 결국 걸려 있었는데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오죠. 자, 지금 이제 위클리 차트에서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아직 멀었어요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는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이번 저점에서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승 랠리의 절반을 되돌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2020년 팬데믹 시점의 고점입니다. 절반을 돌리면 이게 얼추 102.2, 뭐 102.3 이 정도 되는데, 현 레벨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물론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사연이 좀 많을 거예요. 출렁출렁거리면서 시장은 늘 그렇게 톱니바퀴를 이루면서 가는데,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서 이 추세선까지도 간다고 한다면은 향후 추가 5%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네. 열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달러원도 보시죠. 달러원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위클리에서 요 부분이 간당간당 하더니 오늘 이제 확 그냥 열어버렸죠. 확 열어버렸는데 하루에 40원 넘는 하락이라. 그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롱스탑이 그냥 제대로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또 38.2% 정도 돌리니까 팬데믹 때 고점 1296원입니다. 묘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염두에 두실 것은 1300원대 초반까지 이런 상황이죠. 이제 매도 신호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자, 지금 달러원 일간 차트 보시죠. 일목균형표에다가 이동평균선까지도 같이 겹쳐 있는데, 여기서 1400원대 20원, 30원, 40원 요 구간에서 꽤나 버텼습니다만 결국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재밌는 통계 한번 보시죠. 금년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때 8월 말까지 우리 국내 내국인들의 해외 정권 투자는 거의 400억 달러에 육박하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국내 정권 투자한 거는 1급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훨씬 더 2배 더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이제 올라가면은 1380원은 굉장히 버거운 저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이창용 한은 총재의 경고가 한번 떠오릅니다. 지난 10월 저 금통위 때 이런저런 기사 가운데 한국경제 조명 기자 기사를 한번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해외 투자 잘못하면 상투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총재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네. 최근 고환율인 상황에서 해외 투자를 나선 데 대해서는 그 질문이 나오니까 향후 1, 2년 이렇게 시계를 넓혀보면 환율이 정상화될 경우에 잘못하면 상투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2008년 금융위기 때나 97년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하지 말자. 그때는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었고 우리가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투자한 건 없었단 말이죠. 적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우리 서학개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보다 1.5배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 1월부터 8월까지는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은 2배가 넘었지만 들고 나간 게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순채권국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총재의 경고가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외환 딜러들 사이에서 굉장히 나돌았던 얘기 중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 주식 빠져야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 원리가 대충 느끼지시죠? 네. 네, 뭐 그런 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환율은 말씀하신 걸로 보면 한 1,296원 또는 1,300원 초반까지 좀 네.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1,380원을 넘어가기 조금 힘들어 보인다. 거기에 네. 저항대가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네. 1,400원대는 안 볼 것 같다. 당분간은 뭐 그런 말씀으로도 읽혀지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보셔야죠. 저희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환율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 환율 상황. 예. 네. 뭐 국내 시장은 미국 증시나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웃기는 것이요. 수요일 날 미국 장이 빠지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 공화당의 뭐 레드 웨이브가 실현되지 않아서 뭐 정치적 불확실성 플러스 CPI 경계감으로 급락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뉴욕장 마감 후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던 시황입니다. 네네. 오늘은요. 그냥 CPI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헤드라인 다는 그 시황을 보면서 아주 명쾌한 시장 분석이다. 시장이 왜 오르고 빠지는지, 환율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네. 분석 없습니다, 시장에. 네. 사는 사람 많으면 오르고 파는 사람 많으면 빠지는 거고요. 오르다 못 오르면 빠질 수밖에 없고 빠지다 더 안 빠지면 오르는 수밖에 없는 게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그동안 짚어왔던 그 기술적 레벨은 변함이 없고 다만 네. 어제 미국장이 빠진 데다가 우리는 또 위클리 옵션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개장초는 뉴욕장 반영해서 훅 빠졌다가 이게 플러스까지 전환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결국 30만 개 이상 풋옵션을 들고 왔던 외국인들이 기어이 밀면서 끝났던 것이고 네. 오늘은 또 이제 그 반작용으로서 또 이제 쇼커버링도 나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길길이 뛰었던 무슨 뭐 품절주니 뭐니 이상한 것들이 지금 오늘 못 가잖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도 못 가는 종목들은 당분간 안 쳐다보시는 게 맞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환율 쳐다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율하고 주식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정반대로 가는 게 없으니까. 유로 한번 보시죠. 유로 달러도 지금 의미 있는 선을 뚫었습니다. 위클리에서 이 빳빳한 20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데일리도 지금 강합니다. 1유로당 1달러를 갖다 회복했습니다. 네네. 달러엔도 이렇거든요. 달러엔은 여기가 140엔인데요. 140엔 밑으로까지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환율 더 빠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 2020년, 재작년 코로나 오기 전에 2020년 초부터 해서 유로원 재정 환율을 보시면은 이 구간이 결국 우리가 달러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서 조금 원화 약세가 심했던 부분이죠. 1유로당 1,300원 하던 놈이 1,430원 이렇게 갔다가 이게 다시 이제 우리가 익숙한 레벨로 오고 있습니다. 엔화는 뭐 엄청나고요. 엔화 약세가 워낙 컸다 보니까 이게 뭐 1,170원, 1,180원 금방 하던 놈이 지금 930원까지 왔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요약하자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향후 달러 약세가 조금 더 국제 외환 시장에서 이어진다면은 이번 이 반등 네. 아직까지는 진짜 바닥 받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슬쩍 1차적인 조정 끝나고 베어마켓 랠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환율 달러 약세가 좀 더 이어지는 구간이라면은 이 반등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반등을 우리가 진정한 반등인지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알 수는 이르고 없습니다. 그래도 예. 어쨌든 반등의 가능성은 벌써 한 2주? 제 기억에 소장님께서 한 2주 전부터 네. 차트 한번 믿어봅시다. 예. 차트로 봤을 때 연말까지 조금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네. 얘기하신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였죠. 그랬습니다. 달러 예. 인덱스 110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게 아마도 좀 시장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108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럼 향후에 이제 결국엔 저희가 뭐 킹달러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이 예. 달러의 초강세는 이제 한풀 꺾여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전히 좀 불안합니까? 예, 뭐 지금 이 연준이 이런 식의 이제 시장 랠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조금 불편해 하려는지 이런 식의 그 강한 증시의 반등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은 뚝 떨어졌습니다만 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50bp 인상은 뭐 다 예견되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본다 치더라도 그렇고 또 이번 미국 중간선거를 갖다가 지나오는 걸 보면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돈이 그렇게 뭐 대단한 돈이 안 될 수 있는 미국의 위상이 되어 간다는 걸 저는 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오랜만에 3%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좀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 날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더 올라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진우 소장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